일부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 깊은 산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한 청년, 어느 날 가시덤불에 걸려 죽을 고비에 놓인 꽃사슴을 구해주고 상처난 몸을 자신의 저고리까지 찢어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그 후 그 사슴은 해마다 스스로 녹각을 떨구어 청년의 어머니를 살리고 마침내 청년의 운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대감집 아가씨,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삶을 포기했던 한 여인, 그리고 끝내 한 집안을 다시 살려낸 진심의 이야기 일부 시작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는 작은 초가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지붕을 여기저기서 빗물이 떨어졌고 겨울이 깊어지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가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의 효심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밤이 되면 기침이 더욱 심해졌고 어떤 날은 물 한 모금 넘기는 일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은땀으로 이마가 젖는 날도 많았고 얕은 숨을 몰아쉬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밤도 잦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하게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 청년의 가슴은 매번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년은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서는 약을 다리고 밤에는 어머니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에게 사는 약초를 캐는 곳이기 전에 어머니를 하루라도 더 살게 달라고 비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착한 총각이라 했지만 그 말 뒤에는 늘 가난하다는 뜻이 따라붙었습니다. 혼담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려던 말도 집안 형편을 듣고는 조용히 끊기곤 했습니다. 청년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 먼저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인생은 늘 뒤로 미루고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머니가 이 밤을 무사히 넘기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청년은 어머니의 병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깊고 험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낙엽다 범위와 날카로운 바위 틈을 지나며 청년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소리였지만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고 다급하고 마치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 같은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청년은 한달음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한 마리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년이 이 산에서 흔히 보던 노루나 고라니가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옅은 젖무늬가 꽃잎처럼 남아있었고 눈빛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슬픔과 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고장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산짐승이 아니라 산이 품은 어떤 영물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사슴은 커다란 뿌리, 가시덤불에 깊이 걸려 꼼짝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목과 뿔 아래로는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겁에 질린 후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공포만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절박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치지 않겠다. 풀어주나. 놀랍게도 사슴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몸부림을 멈추었습니다. 사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청년의 손길이 닿자 이상하리만큼 조금씩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은 가시의 손을 베이고 옷소매가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가시 끝이 손등을 긁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끝에 마침내 사슴의 뿔이 덤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슴의 목 완저리와 뿔, 밑동에는 가시에 찢긴 상처가 여러 군데나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자신의 차림을 내려다보더니 입고 있던 저고리 자락을 손으로 힘껏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으로 사슴의 피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초 바구니에서 해온 약초 몇 가지를 꺼내 손으로 짓지어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조금 아프겠지만 참아라.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사슴은 고통이 심할 텐데도 신기할 만큼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가끔 숨을 길게 내쉴 뿐 도망치지도 않고 발버둥치지도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먼저 닿은 듯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살려줄 것임을 아는 듯 힘이 빠진 채
조용히 치료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사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시는 이런 곳에 걸리지 마라. 자유를 얻은 사슴은 바로 숲으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은 물러서더니 청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년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떠나려다 다시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서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민 손 하나가 훗날 한 집안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줄은. 그러다 해가 기울 무렵 사슴은 숲속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다시 약초를 캐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미약한 숨을 내쉬며 누워 계셨습니다. 청년은 급히 불을 지피고 약을 다렸습니다. 약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초가집에 작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자 어머니는 기침을 하다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 다음 이야기 2부에서 뵙겠습니다.